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영양사 강수인입니다. 오늘은 고혈압의 올바른 식사법을 주제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혈압의 식사관리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 건데요. 조금은 한때 황금만큼이나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고혈압을 비롯한 각종 질병을 많이 유발시키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나트륨 섭취 줄이기가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혈압에 대한 식사 관리에 대한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 영양 이론인데요. 학습 목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고혈압 관리를 위해서 식사 관리의 중요성을 알고 고혈압 관리를 위한 식사 원칙, 그리고 식생활에서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살펴보면 고혈압에서 왜 식생활 관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볼 거고요. 고혈압에서 건강하게 식사하는 원칙, 그리고 수분과 나트륨이 무엇인지, 나트륨을 왜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고, 마무리로 식생활 속에서 혈압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에서 왜 식생활 관리가 필요할까요? 식생활과 관련된 고혈압 위험 요인들입니다. 고혈압은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발생이 되게 되는데요. 나이나 가족력, 비만, 짜게 먹기, 과음, 흡연, 운동 부족, 스트레스, 칼륨 섭취 부족, 그리고 당뇨나 고지혈증 같은 2차적인 질환으로도 발생이 되게 됩니다. 고혈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앞서 말한 원인들을 바로잡아야 하는데요. 나이나 가족력은 우리가 스스로 조절할 수 없지만 비만이나 짜게 먹는 습관, 그리고 과음하는 것, 칼륨 섭취를 충분히 하는 것은 스스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식생활과 관련된 위험 요인들은 비만이 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그다음에 짜게 먹지 않고 칼륨 섭취를 충분히 하는 것입니다. 고혈압 관리를 위한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약물 관리, 식사 관리, 운동 관리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같이 병행해 주셔야 가장 효율적으로 혈압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고혈압을 진단을 받게 되면 약물 관리를 시작하게 되는데, 약을 복용하는 것만큼이나 식사 관리하는 것, 운동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혈압에서 건강하게 식사하는 원칙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표준 체중 유지하기, 나트륨 섭취 줄이기, 지방 섭취 조절하기, 과일과 채소를 섭취 늘리기, 알코올 섭취 조절하기입니다. 첫 번째는 표준 체중 유지하기입니다. 표준 체중이란 일상생활에서 건강을 유지하기에 가장 적절한 체중을 말하는데, 구하는 방법은 키를 미터로 환산한 후에 제곱한 것에 남자는 22, 여자는 21을 곱하면 됩니다. 체중은 고혈압은 체중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표준 체중을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일단 체중 조절을 위한 식사 방법으로는 식사는 골고루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고, 과식하지 않고 적정한 양만큼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름기가 당분이 많은 음식들은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제한하는 것이 좋고, 충분한 과일하고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체중 조절에 꼭 필요한 비타민과 무기질을 섭취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트륨 섭취 줄이기입니다. 나트륨 섭취 줄이기는 고혈압의 식사 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짠 음식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게 되는 영장식품이라든지, 그리고 1년 내내 먹게 되는 김치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런 음식을 적게 드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공식품이라는 건 공장에서 만들어낸 식품을 얘기하는데, 통조림이나 인스턴트 식품 같은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품으로 대체해서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이나 찌개, 그리고 조림 등은 염분이 많이 사용되게 돼서 염분이 적게 사용되는 조리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지방 섭취 조절하기입니다. 지방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지만 과다 섭취하게 되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적정량을 드시는 게 필요합니다. 일단 고혈압이 있다면 포화지방산과 콜레스테롤 같은 동물성 지방의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포화지방산 같은 경우는 육류 중에서 삼겹살이나 갈비살 같이 지방이 많은 부위보다는 등심이나 안심 같은 살코기 위주의 부위로 드시는 게 좋고, 닭고기 같은 경우에 닭껍질을 제거하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인스턴트 커피 속에 들어있는 프린 같은 경우에 지방을 가공한 것이기 때문에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동물의 간이나 곱창 같은 내장류에는 콜레스테롤 함량이 많기 때문에 자주 드시지 않는 것은 좋고, 요즘에 계란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하루 권장 섭취량에 비해서는 많긴 하지만 몸에 좋은 영양소도 많기 때문에 꼭 제한하셔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네 번째로 과일과 채소류 섭취 늘리기입니다. 대부분의 야채랑 과일, 잡곡, 해조류에는 칼륨과 섬유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런 식이섬유질은 혈액 내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저해시켜서 혈액 내 콜레스테롤을 낮춰준 역할을 하고요. 칼륨 같은 경우에는 혈압이 올라가는 것을 막아준 역할을 합니다. 칼륨은 하루 권장량은 3.5g 정도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0.5g 정도 부족한 만큼 섭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충분하게 섭취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칼륨, 대표적인 고칼륨 식품으로는 시금치나 미역, 그리고 바나나, 토마토 같은 것들이 있고요. 요즘에는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만큼 칼륨 섭취를 늘리는 것도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이섬유소를 섭취를 늘리는 방법으로는 흰밥, 쌀밥보다는 잡곡밥으로 드시는 것이 좋고, 흰 빵보다는 통밀이나 보리로 만들어진 빵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과일과 야채를 드실 때도 즙으로 드시는 것보다 생것으로 드시는 게 훨씬 더 식이섬유소 섭취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알코올 섭취 조절하기인데요. 과도하게 알코올을 섭취하게 되면 혈압을 올릴 수 있을 뿐더러 혈중에서 중성지방 수치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술은 가급적 드시지 않는 것이 좋지만 만약에 마셔야 하는 경우에 알코올 기준으로 남자는 20에서 30g, 여자는 10에서 20g 미만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허용되는 음주량은 알코올 30g 기준으로 맥주 1병, 와인 1잔, 정종 1잔, 위스키 2잔, 소주 2-3잔 정도 양이 해당됩니다. 술은 알코올 함량 자체로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 같이 먹는 안주들이 대부분 기름지기 때문에 그런 것 또한 같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제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소금하고 나트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의 또 다른 이름은 염화나트륨입니다. 그래서 염소와 나트륨이 같이 결합한 상태인데요. 40%는 나트륨으로 이루어져 있고 60%는 염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염소는 혼자서 존재할 수 없어서 나트륨하고 짝을 이루어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짠맛을 내는 것은 염소가 하는 역할이고 우리 몸에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역할은 40%의 나트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금 1g, 즉 1000mg에는 나트륨 400mg 정도가 함유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소금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말을 하는 것은 나트륨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국인과 나트륨 섭취량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에 얼만큼의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을까요? WHO라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 권장량은 2000mg입니다. 소금으로 따지면 5g에 해당되는 양인데 티스푼으로 봤을 때 1스푼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하루에 평균 나트륨 섭취를 4012mg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 섭취량인 2000mg에 비해서 2배 정도 되는 양을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트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적은 양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1일 나트륨 섭취 권장량인 2000mg으로 맞춰서 드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인은 어디에서 나트륨 섭취를 먹고 있는지 볼 텐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고 있는 고나트륨 식품 중에서는 국찌개 면류가 30.7%, 부식류가 25.9%, 김치류가 23%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이나 찌개를 기본 식단으로 맵고 짠 음식이 주를 이루는 식습관이 영향이 많이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소금하고 나트륨을 왜 조심해야 할까요? 나트륨하고 고혈압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혈액의 전해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수분 또한 과다 섭취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혈액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혈액량이 증가하게 되면 곧 혈관의 압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혈압이 발생되게 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짠 것을 많이 먹었을 때 목이 마르는 증상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금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고혈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인데요. 고혈압뿐만 아니라 뇌졸중, 관상동맥 질환, 심부전, 망막병증, 말초혈관 질환, 만성 콩팥 질환 등 여러 가지 질환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조심해서 섭취를 하셔야 되고, 밑에 보시면 소금 섭취량이 많아질수록 질병의 무게가 무거워진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처럼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게 되었을 때 우리 몸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싱겁게 먹는 게 힘들더라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식생활 속에서 혈압 관리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먹게 되는 양을, 나트륨의 양을 계산을 할 때는 이 세 가지를 같이 합산을 해주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자연식품에는 나트륨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공식품 속에 들어있는 나트륨도 합산을 하셔야 되고, 이 조리를 할 때 조미료라든지 양념류를 사용하면서 포함되는 나트륨도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먹게 되는 양을 계산할 때는 식품 자체에 함유된 나트륨, 가공식품 속의 나트륨, 조미료 및 양념류 속의 나트륨 세 가지를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근데 간혹 어떤 분들이 나트륨을 너무 적게 먹어도 건강에 좋지 않냐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되시는데, 이렇게 자연식품에도 나트륨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핍대 무료는 매우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진은 나트륨이 많은 음식하고 적은 음식을 비교를 해본 사진인데요. 같은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조리 방법이라든지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나트륨이 많아지고 적어지는 그림을 보여주겠습니다. 일단 떡하고 밥을 보시면 같은 쌀로 만들었지만 떡으로 가공하게 될 경우 소금이나 설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밥으로 먹을 때보다 나트륨 함량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감자도 마찬가지로 쪄서 먹을 경우에 나트륨 양이 적지만 소금을 첨가하여 튀김으로 먹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양의 나트륨을 섭취하게 되고, 옥수수도 마찬가지로 버터를 첨가하여 팝콘으로 만들게 되면 나트륨 섭취가 많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육류도 보시면 생물 상태 그대로 조리하는 건 괜찮지만 조림으로 먹거나 자반으로 먹거나 젓갈 종류로 만들어서 먹으면 나트륨 섭취가 많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소류도 마찬가지로 생채소로 드시는 건 괜찮지만 김치나 장아찌로 만들어 먹게 되면 나트륨 섭취가 많아질 수 있고, 샐러드로 드시는 건 괜찮지만 나물로 무칠 때 간장이나 된장 등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나트륨 섭취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똑같은 재료를 사용을 하더라도 나트륨 함량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떤 가공을 하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조리법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나트륨이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국이나 찌개 등을 통해서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국물 음식은 맛을 내기 위해서 국에 조미료라든지 소금을 많이 첨가하기 때문에 나트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물냉면 같은 경우에 1회 섭취 분량을 800ml를 먹었을 경우 나트륨은 2618mg, 소금으로 따지면 6.5g 정도의 양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많이 먹는 짬뽕 같은 경우에 1회 섭취 분량인 1000ml를 먹었을 때 나트륨은 4000mg으로 소금으로 따지면 10g 정도에 해당되는 양이 됩니다. 그래서 국물 음식을 드실 경우에 이렇게 나트륨 함량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적게 드시는 것이 좋고, 만약에 드신다고 하실 때는 국물 대신에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일반식하고 저염식을 비교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왼쪽은 일반식이고 오른쪽은 저염식입니다. 쌀밥은 지금 양은 동일하지만 국을 북어국에서 무채국으로 변경하고 양을 줄임으로써 나트륨 함량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연근 같은 경우에 간장을 사용한 조림보다는 설탕이나 물엿을 사용한 정과로 대체를 해서 나트륨 함량을 줄였고, 김치 같은 경우에 염장식품이기 때문에 양을 절반으로 줄여서 나트륨 함량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강고등어 구이 같은 경우에 고등어 구이에 간장 소스를 곁들여내면서 나트륨 함량을 줄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강고등어처럼 재료 자체에 간이 되어 있는 경우에 나트륨 함량이 많아질 수 있으므로 생물 상태의 생선을 사용해서 간장을 살짝 찍어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장식품의 양을 조금 줄이고 조리법을 변경함으로써 전체적인 칼로리는 크게 변화가 없지만 한 끼 소금량은 절반 이상으로 감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은 여러 가지 식품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한 보존료라든지 색을 좋게 하기 위한 발색제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런 식품 첨가물에는 나트륨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 보시면 밀가루 같은 경우에 100g의 나트륨이 2mg밖에 들어있지 않지만 이것을 라면으로 가공할 경우 한 봉지를 다 먹었을 때 나트륨이 1930mg 됩니다. 그래서 그 배로 따진다면 거의 965배에 가까운 양이 늘어나게 되고 돼지고기 같은 경우도 100g의 나트륨이 34mg 정도 함유되어 있지만 이것을 행으로 가공할 경우에 같은 양이라도 나트륨이 1203mg으로 35배에 가까운 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식품 첨가물들이 사용되면서 나트륨 함량이 많아질 수 있으므로 되도록 적게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양표시 확인하기입니다. 영양표시라는 건 그 식품의 영양 정보를 포장에 표시하는 것을 말하는데 보는 방법을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고혈압에서 나트륨이 가장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양 표시 중에서 나트륨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이 나트륨 옆에 써져 있는 210mg이라는 양을 보시면 되고 그 옆에는 또 1일 영양소 기준치라는 것이 적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새우롱이라는 과자 한 봉지를 먹었을 경우에 열량은 500kcal를 내고 탄수화물 60g, 단백질 8g, 지방은 25g, 나트륨은 210mg, 칼슘은 107mg을 먹게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의하실 건 이 영양 표시에 적혀 있는 것이 한 봉지를 다 먹은 양인지 아니면 한 봉지가 아닌 여러 번을 나눠서 제공되는 양인지를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이제 나트륨 섭취 줄이는 3단계 실천 지침을 몇 가지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식품을 선택하고 구입하는 단계를 설명을 드릴 거고, 두 번째는 조리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식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식품을 선택하고 구입하실 때 요령인데요.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염장식품들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젓갈류라든지 장아찌류, 그리고 소금에 절인 생선 이런 것들은 자제하는 것이 좋고, 염장 미역 같은 경우에도 소금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선을 드실 때도 자반용 생선보다는 생물 상태의 생선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공식품보다는 통조림이나 인스턴트 식품 같은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품 위주로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방금 설명드렸던 영양 표시를 꼭 확인하고 나트륨이 하루 권장한 양에 비해서 얼만큼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섭취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조리 단계인데요. 국이나 찌개, 조림 같이 염분이 많이 사용되는 조리법보다는 구이나 찜, 무침 등의 염분이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되는 조리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리 마지막 단계에서 음식에 간을 하는 건데요. 국을 끓일 때 뜨거운 상태에서 간을 보면 음식이 짠지 싱거운지 잘 모르게 돼서 식은 상태에서 간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싱겁게 조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의 맛이 짠맛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맛이라든지 고소한 맛이라든지 달콤한 맛이라든지 여러 가지 맛이 있기 때문에 식품 자체의 신선한 맛을 살리고 여러 가지 맛으로 대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금치 나물을 무칠 때 소금을 사용하는 것 대신에 그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고소한 맛으로 잘 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저염 양념장을 이용하는 건데요. 요즘에는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 중에서도 저염 간장이라든지 저염 고추장 이런 것들이 많이 판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때 자반 생선 말고 생물 상태 생선을 이용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생선을 사오셔서 소금을 뿌리지 않고 구워서 간장을 살짝 찍어 드시는 게 가장 싱겁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식사할 때 방법인데, 김치는 소금에 절인 식품이기 때문에 많이 드시면 그것 또한 나트륨 섭취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김치나 깍두기를 드실 때는 크기를 작게 하셔서 양을 최대한 적게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좋고, 튀김이나 전이나 구운 생선 등 양념장을 드실 땐 뿌려 드시는 것보다 찍어 드시는 게 훨씬 더 나트륨 섭취를 감소할 수 있습니다. 국을 드실 때는 국에는 염분이 그대로 녹아있기 때문에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고, 국물을 남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젓가락 식사법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젓가락으로 식사를 하게 되면 국을 드실 때 건더기만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탕류를 드실 때는 소금을 보통 넣게 되는데, 소금 말고 후춧가루라든지 고춧가루, 파 등을 넣어서 칼칼한 맛으로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식하시면서 요즘에는 외식하는 메뉴들이 굉장히 자극적인 음식들이 많은데, 식당에 가셔서 싱겁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로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인의 하루 소금 권장량은 소금 몇 g일까요? 나트륨으로 따지면 2000mg에 해당되는 양이므로 이거를 꼭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젓갈이나 장아찌 같은 염장식품, 즉 짠 음식의 섭취를 줄이고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품 위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혈압 관리를 위해서 과일과 채소류의 섭취를 늘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일하고 채소에는 섬유소와 칼륨이 풍부하기 때문에 고혈압을 조절할 수 있는 중요한 영양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식 시에는 음식을 주문하시면서 싱겁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가공식품을 구매하실 때 영양 표시를 꼭 확인하고 구매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 교육은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